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진짜 초보가 배워야 될 사람 그리고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초보 창업자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항상 같이 지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사람, 그런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거는 원초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저변에 깔고 나서 그 다음 창업도 연구하고 누군가와 같이 소통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제 속 안에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참고 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좀 후져가지고, 후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려서 진짜 주변에 진짜 하나같이 다 가난하고 하나같이 다 찌질해 보여가지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꼭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배우는 것보다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매 순간 했던 게 당시 어렸던 제 생각이었어요. 내가 저 나이 먹고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돼, 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저 새끼처럼 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쟤처럼 살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쟤처럼은 안 돼,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점점 이 경우의 수가 막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 그러면 어쩌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식으로 느낄 때가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그 당시 제가 봤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놓은 결과물을 봤는데 이게 너무 괜찮은 거지. 그래서 저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대입을 해보니까 이게 꽤 폼이 났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목격하게 되고요. 시공을 초월하고 동네 국적을 초월한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종착역은 저 사람처럼 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진짜 초보들이 배워야 될 사람이 누굴까? 당시 저는 초보 중에 초보였거든요. 초보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우선 배워야 될 사람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기준점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작잖아요, 초보는. 그래서 그 형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내 수준에 맞는 거기서 거기 정도,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내 목표를 정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돈 잘 버는 형아가 지금 돈 1000만 원을 버네. 근데 나는 그 형까지 따라잡는 건 무리고 지금 700 정도 내가 버니까 나름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형아가 경희대학교 다니는데, 경희대만 해도 우리 동네에선 괜찮은 건데 나는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은 서울에 있는 동국대를 간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야. 이게 수준이 높았다면, 기준이 높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이 좁은 시야, 그 좁은 기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한계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놓고 바보처럼 이상한 삶의 자세가 또 하나 또 생깁니다. 처음부터 그 좁은 시야에 갇혀서 자기들 동네에서는 돈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벌고 동국대 정도 나와서 나름 폼 잡고 살았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벌고 서울대 나온 애들이 모여 사는 데 가서는 갑자기 정신회로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나름 괜찮은 삶이었고 나름 나쁘지 않은 폼 잡고 내가 살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나 왜 이렇게 초라해?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게 돼요. 그 순수한 얼굴을 하고 한 달에 3천만 원 번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서울대 나온 애들을 보니까, 쟤네는 강남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는 성남에서 태어났을까? 쟤네는 아빠가 교수하고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우리 아빠는 왜 노가다를 했고 왜 야쿠르트 아줌마를 했던 거야? 쟤네는 1타 강사로 공부를 했는데 왜 나는 독학을 한 거지? 결국 쟤네보다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괴로워. 난 왜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 놓고 그때부터 그 좁디 좁은 그 사람은 병신같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요.
진짜 내가 생각해야 될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변명을 하고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저놈을 만나면 저놈한테 변명하고 어찌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을 방어해내는 기술과 변명들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명분이 더 짙어지면서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항상 그 자리인 채로 살아가는 거죠.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 야구단에 사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단장이라고 하죠. 근데 야구를 잘 아는 그 사장님 주변 사람들은 그 사장을 조롱합니다. 왜? 야구를 모르니까. 야구를 모르는 네가 어떻게 야구단을 이끌어? 그러다가 나름 걱정해주는 척하는 직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장님이 야구를 몰라서 지금 야구를 책으로 보고 있다고 수근거려요. 그때 야구단 단장이던 남국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수근거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야구를 모릅니다. 그래서 책으로라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는 건 괜찮지만 내년에도 모르는 거는 정말 문제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야구를 모르는 건 야구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근데 진짜 문제는 내년에도 모르면 그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찌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구분이 확실한 거죠. 근데 이 어린아이들과 초보들과 그런 마음을 가진 쪼다들은 자기가 어찌하지 못하는 일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느라고 자기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을 소홀히 해요. 내가 찌질이 못 사는 동네에서 태어난 게 내 죄입니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찌질이 가난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에 왜 그걸 숨기고 가리고 창피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왜 그 스트레스로 인생을 낭비합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건 쿨하게 자기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야 진짜를 볼 수 있고 진짜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씩 만나면 저한테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이 영상 보면 또 왜 또 그런 얘기 하냐고 저한테 꾸중을 또 하실 건데, 그게 뭐냐면 왜 자꾸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엄마가 고아였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전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전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꿈이 예전에 군인이셨는데 그걸 못 하셨다고. 우리 어머니는 고아였고 어려서 이모들이 많아서 참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 그 이모들이 고아원 동기였다고. 그래서 우리 집은 무지하게 가난했다고. 근데 뭐 그게 뭐 어때서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 그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시작점이고 그 시작을 명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내 인생의 한 해 한 해 나아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보다 전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그런 분께서 저를 이렇게 키우셨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 자랑스러움을 정말 더 한 해 한 해 더 느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작년보다 올해 내가 얼마나 나아졌냐, 내가 목표로 한 그 삶의 가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냐, 그거 나는 알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거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핑계대고 명분 삼고 피하고 회피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본적이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종로고 할아버지 때부터 종로고 아버지도 종로고 어머니도 고아원이 충무로에 있어가지고 충무로가 고향이 다 오리지널 서울 사람인데도 저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성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 서울에 대한 어려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왜 내가 서울 사람입니까? 근데 이 초보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쪼다들은 자기 출신을 속이고 자신들의 재력과 집안을 늘리고 잘 안 된 건 집안 탓, 출신 탓, 환경 탓, 그 모든 남 탓, 그것들을 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한때 저는 인생에 후회하는 부분이 뭐냐고 누가 물어봤을 때 대학 나온 걸 후회한 적이 있어요. 사실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 4년 동안 내가 대학 공부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나? 어떻게 보면은 나와야 되는 그런 거칠애 때문에 나오는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더 한술 떠서 그렇게 내가 봤을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 많고 특히 중퇴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실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실행을 못했죠.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삶의 목표점, 그 기준을 높이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극상위권에서 노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시작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건 최대한 솔직하게 밝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살면서 쓰잘데기 없는 걸로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주변 시선, 목표가 좀 크고 원대하면 그 주변 시선이 전혀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사격할 때 0점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격을 잘하려면 그 목표물, 관역에 정확히 넣으려면 궁극적으로 제일 잘 싸우는 군인이 되려면 그 0점 조정을 잘 맞춰놓은 총이 필요해요. 연습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몸에 맞게 0점 조정을 못 해놓으면 어느 날은 잘 맞았다가 어느 날은 안 맞다가 이게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사격 연습보다 중요한 게 0점 조정을 잘 맞춰놓은 사람이고요. 0점 조절을 잘 맞춰놓은 사람은 연습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요. 지금 실력이 낮고 지금 남들보다 못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 때문일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0점 조절을 맞추기보다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허송세월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자기 삶을 억울해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시간을 보내는 초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시대의 시크릿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책이 그 율곡이의 그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첫 글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성인을 목표로 해야 된다. 성인이 뭡니까?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부처님 이분들 아니에요? 유교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공자님, 맹자님 당시에 그 주류 유교 그 유학이었던 그 주자학을 창시한 주희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 막 시작하는 애들한테 서문에 왜 그렇게 썼겠어요? 어떻게 이제 공부 시작하는 꼬맹이들한테 성인을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냐고요. 자기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 율곡이라는 분은 그 신사임당 그 아드님이잖아요. 그분이 그 과거급제만 9번을 장원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이런 거 그냥 다 수석 합격한 것도 모자라도 그것만 한 9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말이면 좀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율곡이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지간한 사람들 다 그런 말 했던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삽니다. 좀 높이라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삶의 기준을 잘 못 잡고 내 좁은 시야에 갇혀서 아무한테나 배우고 있다는 거. 그거랑 내가 어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한 정리 없이 한 해 한 해 갈피를 못 잡고 시간을 낭비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해지세요. 초보일수록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치를 좀 높이세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지 않음을 창피해 하세요. 지금 힘든 건 이해해도 내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어 보이게 하는 거는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걸 모르고 그 어찌할 수 없었음을 또 얘기하는 건 그건 초보를 넘어서 진짜 쪼다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충실히 살아가야 그래야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보들을 많이 보고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갇혀서 끝까지 그렇게 한 해 한 해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거 그거는 정말 옳지 못한 그건 그렇게 해서는 사업할 수 없어요. 네. 진짜 창업이 목표고 진짜 초보로서 뭔가 앞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 꼭 생각하시고 일단 멘탈 잡고 그리고 하나하나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위해서 올해 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필지겠습니다.